안녕하세요, 콘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위터에서 활약하고 계신 콘트레리언님을 모셨습니다. 아, 간단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트위터에서 이것저것 글쓰기 좋아하는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글을 쓰시죠? 제가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이나 테슬라나 비즈니스나 이런 쪽이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콘트레리언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기도 네. 했지만 콘트레리언 앞에 붙어 있는 이제 트위터 계정 보면 이름이 있는데 테슬라 테슬라 언오피셜. 코리아 아, 언어피셜이었습니다. 네. 그죠. 테슬라 코리아 언오피셜 한 며칠 네. 전에 다시 그냥 콘트레리언으로 다시 바꿨었잖아요. 바꿨죠. 네네. 그 테슬라 코리아 언오피셜을 가지게 된 이유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네. 이유가 간단했어요. 제가 트위터를 만든 그 이유가 테슬라가 작년쯤 코로나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거를 공장 문을 닫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좀 항의를 하려고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 정치인들한테 뭐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 하면 너무 늦고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항의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친해지게 되고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된 거죠. 미국의 정부에다가 항의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케이스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사 뭐 다 요즘 뭐 트위터 네. 있고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론과 트위터 관련된 트윗을 계속 올리시기도 했고 다른 주식 관련해서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론 트위트를 이제 그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좋아서 계속 이제 하다가 한국이 사실 그 테슬라랑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LG 배터리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삼성도 사실 뭐 하드웨어 3 만들고, 두산도 사실 그 카퍼 포일이라고 배터리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막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영어로 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이 미국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100% 그냥 거의 한국어로만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대가 신기합니다. 돼버렸어요. 네네. 영어로 글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팔로우 해가지고 막 네네네. 그렇게 돼서 주요 타겟층이 한국 사람이 돼버린 그렇죠.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영어로 테슬라 뉴스를 다 검색해가지고 코리아 뭐 네,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막 쫓아가가. 맞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인데 콘트레니엄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아, 맨 진짜요? 네네네. 처음에는데 그래가지고 뉴스 올라온 거 보고 또 글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비즈니스를 계속 글도 남기고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쪽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비즈니스에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셨나요? 물론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계를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잠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던 시절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돈이나 많이 벌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왠지 회계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CPA 시험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CPA 시험을 보려면 회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그 제너럴 비즈니스 코र्स들이나 아니면 그 법이나 텍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다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CPA 시험을 보려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막상 하니까 CPA는 저랑 잘 안 맞는 거예요. 음. 네, 근데 비즈니스 자체는 너무 재밌고 다 좋은데. 네. 그래서 CPA 시험이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시험이 4개가 있었고 이게 4개를 패스한 다음에 2년 경력이 있으면 라이센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 시험들을 보고 몇 개는 패스를 했어요. 몇 개,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전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를 패스한 다음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두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원어민 교사를 좀 이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러면 CPA
그 자격증을 네. 미국에서 공부하신 거네요. 네네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가 조금 더 편한 건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졸업도 다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나서 네네네네. 그럼 전공이 회계 쪽이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공은 근데 아닌데, 애들이 되게 놀리는데 제가 네, 전공이 어떻게 보면 세 번 바꿨습니다. 처음에 물리로 들어갔다가요. 네. 네, 그 다음에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바꿨다가 역사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공부를 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과 쪽을 더 유닛이 더 많기는 한데 아무튼 졸업한 거는 이제 히스토리를 공부를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회계를 공부하다가 왜냐면 미국에서 이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뭐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것도 있고 UCLA 네. 익스텐션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다 공부를 하면 유닛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더 한 거죠. 이게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 커리큘럼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를 공부했고, 네네네. 엔지니어를 공부했고, 거기까지는 사실 비슷비슷하죠. 어떻게 네, 보면. 물리 뭐 엔지니어 약간 비슷한데, 역사는 또 완전히 또 다른 그렇죠. 분야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공부하다가 몽골에 갔다 와서 돈을 빨리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해서 그렇죠. 그렇죠. 회계를 공부하다가 네. 회계보다는 비즈니스가 더 맞겠다 해서 그렇죠. 비즈니스 쪽을 그냥 관심 있게 계속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셨는데 보통 이 정도 하려면 학교 몇 년 다녀야 돼요? 제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general curriculum 같은 게 있고, 처음 2년 동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 4년들은 이제 전공 이제 코스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제가 원래 역사를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general 코스 같은 거에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마치고 4학년 시작하기 전에 역사로 바꿨는데, 그 4년하고 그 쿼터제로 돼 있었는데요. 한 쿼터 더 다니고 이제 거의 제 시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계는 이제 아예 따로 공부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네네네 아니고. 그건 아예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정말 그대로 졸업했네요. 중간에 몽골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얼마나 계신 거예요? 몽골에? 거기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뭐 이거 한 7개월인가 정도 있었어요. 몽, 그리고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 달인가 한 3주인가 고아원에서 그때도 이제 버런티어 좀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거의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몽골을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발런티어로 해외에 네. 많이 가시나요? 어, 교육 거의 안 선생님? 가죠. 그 학, 전혀 안 가죠. 사실 그 저랑 딴 친구 한 명밖에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학교 다니면서 뭐 가는 경우는 가끔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맞아요.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학비도 워낙 또 대학은 비싸니까 미국은 그렇죠. 그렇죠. 빨리 네네. 뭐 학자금이나라도 갚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빚졌더라도 빨리 네.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몽골을 정해서 이렇게 발런티어 잡을 하러 가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선교 같은 걸로 해외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몽골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찍어줬어요. 이런 커넥션이 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서 하면 네. 여기 아는 사람들이 커넥션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이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교회에서 있는 포지션을 뭐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음. 네, 그래서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좀 더 긴 시간 volunteer 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음.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취업을 하면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실제로 들었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은 사실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잖아요. 좀 60대에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 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여행하고 뭐 여행하거나 네. 그럴 수가 있는데 몽골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데들은 젊을 때 아니면 가기가 힘들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음. 예.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이제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사실 제가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뭐 아무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이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이제 간 겁니다. 저는 그냥 그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6개월 아니라 7개월 정도만 이제 좀 있다 오자 해서 간 거죠. 음. 근데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한국에 뭐 대학교 졸업하고 가는 것도 반대가 심하겠지만 미국은 더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이 아니면 언제 그런 데 가보겠냐라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 같고 네네네. 한편으로는 또 봉사활동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에 교차하는 마음에서 가장 큰 결심은 어쨌든 전 재산을 매도한 거네요. 그쵸? 네네네, 맞아요. 네, 네네네. 그게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랑 주식을 팔아서 가는 거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네네네. 저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이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해도 이게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년 동안 안 쓰면 네네. 수익률을 생각한 가격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네.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해외 살다 오셨는데 그쵸. 네네네. 뭘 얻으셨나요? 머리로 아는 거랑 이거를 느끼는 거는 확연히 다르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번 진짜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프지 않아 본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가장 크게 얻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 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지만, 실제로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뭐, 그때 2006년도였으니까 되게 가난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뭐 훨씬 더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때 보통 몽골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정도로 이제 대부분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 그냥 맞춰서 나도 하루에 2달러 이상은 쓰기가 싫어서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도 굉장히 많이 했고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굉장히 많다. 이걸 진짜 깊게 느낀 게 제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그냥 짭을 찾고 일을 계속하고 주식 투자를 계속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결정을 내리겠냐?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음, 이거는 왜냐하면 나는 돈 주고도 절대 살 수 없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이건 그냥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랑 정말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저는. 음. 그래서 그런 건 진짜 어떻게 힘든 것 같습니다. 몽골에 가서 당연히 미국에서 왔고 네네. 한국 사람이고 미국 그렇죠. 사람이 한국 사람 다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외부 사람이라는 거를 인식을 주기 쉽지 않아 가지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택시 맨날 타고 저만 뭐 좋은 거 먹고 왜냐면 음, 거기도 식당이 다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너무 우스운 거죠. 그럼 왜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미국에 있는 게 음, 낫지. 그래서 저도 그냥 그들의 삶에 좀 파고 들어가 보고 싶어서 왜냐면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보고 싶어서 음. 해봤습니다. 네네. 네. 이게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해외에서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돈을 좀 투자를 해야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행을 해도. 그렇죠. 그냥 그렇죠. 돈을 안 쓰고 가난한 여행을 하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지만 돈을 좀 써야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네. 반대로 컨트레니어님은
돈을 안 쓰고 정말 그들처럼 살아야 얻을 수 그렇죠. 있는 걸 얻으신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저희 몇 뭐 목표는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랑 최고로 친해질 수 있을 만큼 친해지고 사실 그 사람들도 그때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어 가리키고 음악도 조금 가리키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음, 최대한 뭐 많이 한 거죠. 기억에 남는 몽골에서의 에피소드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그리고 지금 추억을 좀 네네네. 생각하면서. 벌써 15년 전 일이라서요. 그 후브스쿨이란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일주일은 아닌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제 갔었거든요. 밴을 타고. 그래서 진짜 벌레도 많고 맨날 캠핑하고 뭐 이래서 갔는데 진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 물이나 식량을 사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물이 딱 도착하자마자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왕복을 계산하고 그냥 한 거 가는 데만 계산을 해서 그 호수가 근데 너무 깨끗해서 저희들이 그냥 물통을 갖다가 호수 물을 이제 마시면서 생활하고 그 물로 이제 다시 울란바토르 가서 다시 오는 적도 있죠. 7일 동안 가셨으면 가는 내내 정말 밤에 저녁에 캠핑하고 밥 해먹고 또 네네네. 이동해서 또 캠핑하고 그렇게 가는 네네. 거네요. 진짜 초원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네. 길 내내. 그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별자리 보는 것도 아니고 미쳤어요. 제가 봤을 때. 아, 도로가 네. 아예 없는 그냥 초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초원에서도 이제 차들이 많은 곳들은 이제 약간 흙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음, 파인 데가 있긴 있는데 네. 가끔씩은 완전히 그냥 초원 위를 그냥 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 네네. 진짜 재밌어요. 와, 그리고 뭐몇 대단하네요. 시간마다 쓰면 뭐 남자는 오른쪽, 뭐 여자는 왼쪽 이런 식으로 이제 볼일을 보고 네, 네, 그때 그렇죠. 근데 말이 캠핑하고. 캠핑 장비지 뭐 몽골 네. 캠핑 장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아. 뭐 초원에 돗자리 깔아놓고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네요. 정말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그리고 몽골. 가끔씩 네, 보면 이 게르라고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하고 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친절하고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음, 이제 말 우유나 아니면 손님이니까 그 염소 요구르트 같은 걸 이제 주거든요. 네. 타락이라고 하는데 염소 우유는 사실 아니 우유를 염소 요구르트는 꽤 괜찮아요. 맛이. 아, 그리고 몽골은요. 울란바토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추운 수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음, 추운 그 도시는 아닌데 수도 중에서는 제일 춥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가끔씩 뭐 그 흙 같은 게 입에 들어가서 침을 뱉을 때가 있는데 그 딱 뱉으면 뱉는 순간 얼어 있어요. 왜냐면 음, 바람이 좀 심해서 뱉는데 네. 제가 그 코트에 딱 이게 그 침이 묻은 적이 있었는데 묻는 순간 그냥 얼어버려요. 그래서 음. 네, 굉장히 추운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비즈니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제가 예. 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네. 5학년인가 4학년인가 5학년 때 있었는데 반에 그 펀드 매니저를 하시는 그 분의 딸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국에서. 네,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네. 선생님이 그분을 초대하셔서 그분이 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설명해 주신 게 하나가 복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은 은행 이자 뭐 2% 정도를 계속 쭉 받는다면 너네들이 뭐 65살 때 얼마를 투자하면 이 정도가 돼 있을 거다 하고 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 정도가 돼 있을 거다 하고 뮤추얼 펀드라는 거에 투자를 하면 이 정도 되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리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채권이 뭔지 뭐 뮤추얼 펀드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모르죠. 복리에 대한 개념이 한 초등학교 5학년, 뭐 12살, 뭐 13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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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당연히 네. 모르죠. 아, 그죠? 네네네. 근데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아무튼 그때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서 제가 그때 딱 마음을 먹은 게 나는 나중에 크면 이 뮤추얼 펀드라는 거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음,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희 형이 첫 취직을 한 데가 이트레이드라는 증권회사가 있어요. 네.
그때 인터넷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나 아니면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형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형이랑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때 대학 때부터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기 이제 시작한 거죠. 뭐 2000년쯤에 대학을 가셨으면 네네. 인터넷이 정말 막 보급됐을 때네요. 그렇죠. 거의 다 미국이니까 이제 개인 그 집에는 인터넷이 별로 없었고, 네, 기숙사나 이런 데는 인터넷이 굉장히 빨랐었죠.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을 가서 이메일을 막 만들고 그랬던 맞아요. 네네. 기억이 있는데 이메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뭐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네네네. 있는데 네네네. 그때 인터넷 트레이드를 하신 거니까 네네네. 정말 투자를 일찍 하시긴 일찍 하셨네요. 그렇죠. 네. 초창기였는데. 시드머니가 되게, 왜냐면 알바비로 했으니까 음, 그때 1,5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팔았을 때가. 네. 네. 어, 그때는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뭐 별거 아니지만. 네, 네네네. 그때는. 당연하죠. 그것도 인상 깊네요. 초등학생한테 이런 투자의 개념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그 따님 분까지 이름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제가 음, 누군지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참 재밌는 것 같네요. 요즘 관심사에 대해서 요즘 관심사는요. 제2의 테슬라를 찾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왜 그럴까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회사라서 회사에 투자를 한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눈에 차는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음, 제가 이제 리스크를 너무 이제 한 회사에 이제 다 한 회사만 투자를 하면 리스크 같은 게 좀 커지니까 네. 그걸 좀 줄이고 싶긴 한데 근데 계속 테슬라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게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비율로 가지고 계세요? 테슬라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5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가 이제 50인데 그렇다고 막 분산 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음, 네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ETF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일반 회사들은 10개 이상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5개, 한 7개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개에서 한 7개 정도 그 각각 회사를 갖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네네네. 음, 지금은 좀 많아서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한 1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ETF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한 테슬라의 한 50%의 정도 자산이 그렇죠. 묶여 있다. 네. 뭐 사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요. 뭐 어떻게 보니까 테슬라가 한 10%에서 50%로 뭐 변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래서 네. 그 할 상태를 이유는 그냥 없죠. 유지하고 계신 거고 뭐 따로 맞습니다. 포트를 줄이거나 하지 않았을 그렇죠. 뿐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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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투자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네. 지금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받는 월급에 비해서 뭐 투자 네. 금액이 커지는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네네네. 어느 정도 분산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네. 뭐 이런 것도 좀 직장인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사업하는 입장이랑 또 투자하는 입장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남들이랑은 네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 그 투자하는 입장과 사업하는 입장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투자는 제가 직접적으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음, 근데 그걸 볼 때는 저는 그 두 가지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저는 이 회사의 진짜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됐던 뭐 애플이 됐던 구글이 됐던 샀을 때 그 비율이 좀 작을 뿐이지. 근데 오너는 맞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볼 때 제가 그 전체적인 이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사실 뭐 똑같죠. 그러네요. 리얼 치킨 보이님이랑 인터뷰할 때는 네네네. 약간 핵쟁이라고 하셨거든요. 직장 다니는 네네,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직장을 다님으로써 빚도 낼 수 있고 네,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네. 또 나중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때 좀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뭐 이득이 굉장히 있어서 네,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니려고 한다. 물론 네네네. 투자 금액으로 수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네, 투자가 훨씬 더 높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뭐 연봉이 뭐 며칠 만에 벌리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콘토님 입장에서는 사업도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해칭 역할도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네. 음, 해징이나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니까 당연히 해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 치보님이 하신 말이 100% 맞긴 하지만 제가 뭐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해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제 사는 거고 저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거위가 낳는 알을 팔아서 거위를 또 하나 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일을 해서 이걸 더 사면 더 빨리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황금 낳는 거위를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황금알은 아니지만 현찰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이 콘트님 좀 다릅니다. 콘트님이랑 처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네,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맨 처음 만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콘트님의 글을 팔로우 하다 보니까 네, 은퇴를 하기 위해 얼마를 모아야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글도 좀 쓰시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콘트님의 생각을 추가해가지고 좀 이야기해 네, 주세요. 이거 어,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언제 내가 네, 은퇴할 수 네. 있을까? 얼마를 음, 모으면 은퇴가 가능할까? 이런 네, 네, 생각들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네, 네, 네. 네, 맞아요. 우선 제가 은퇴를 생각할 때 저는 연금 같은 거는 계산을 아예 안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컨트롤 밖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도 제 컨트롤 밖에 있는 거지만 연금 같은 거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제가 있는 포트폴리오로만 계산을 하고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4% 룰이라는 걸 쓰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봐요. 음, 디테일 같은 건 제 글을 보시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 30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주식 데이터를 갖고 50% 주식, 50% 채권. 이게 그 리처드 뱅견이라는 사람은 그 국채를 썼고 트리니티 스터디전에는 그 회사채를 썼다는 게 차이점인데 그런 식으로 돌렸을 때 그 성공률이 꽤 높긴 합니다. 그 4% 룰을 따르면 한 네, 95%에서 100%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40살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하면 네, 30년을 이제 더 살면 70이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한 25년은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스타디즈가 이제 석세스라고 부르는 게 그냥 저 뭐가 석세스냐라고 보면 마지막 30년이 됐을 때 1,000원만 남아 있어도 이걸 성공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만 안 떨어지는 게 이제 성공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 제 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이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마지막 한 그, 10년은 다시 가난한 상태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행복한 10년을 보내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 60년으로 이거를 늘려보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건데 그 सक्세스 레이트가 50%에서 60%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그러면 더 이제 40살에 은퇴하면 100살이 됐을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돈이 뭐 1달러로도 남아 있으려면 그렇죠. 확률이 그렇죠. 50%로 떨어진다는 거네요. 50%, 60%. 그리고 60%로. 되게 재밌는 게 채권을 쓰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돈이 많이 하락할 확률이나 이런 걸 해칭을 해줘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30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리스크가 더 많아져요. 음, 되게 재밌어요. 네,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채권이 안전해 보이지만 3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채권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되는 거네요. 오히려 더 위험한 자산이다 이거죠. 네. 음, 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포함하면 채권의 실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1%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10년물 채권 금리가 뭐 1.5%가 돼서 2%가 되냐 이 정도니까 국채를 쓰면 이제 마이너스가 확실한 거고, 네, 확실한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음,
만약 지금 65세고 지금 당장 은퇴를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채권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처럼 변동이 이제 심하지 않고 픽스드 인컴이 음,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꿈꾸고 있으면 오히려 채권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아, 거기서 차이점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는 그 슐러 P라고 이제 이게 있거든요. 그 레이셔라고 있는데 그게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뭐 논란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 주식을 처음 이제 은퇴를 딱 했을 때 그 케이프 레이셔가 얼마큼 높은지에 따라서 이 변동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4% 룰도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 룰을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다지 정말 얼리 리타이어를 위해서는 네. 4% 룰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는 또 이해를 했어요. 콘트레이님의 네네네. 의견 그래서 들었을 한 3.5%에서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2.5% 정도로 내려가면 아마 거의 100% 안전할 거예요.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뭐 그렇죠. 내일 운석이 뭐 지구로 날라와서 뭐 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리고 뭐 거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 채권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폭등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정확한 이렇게 말하는 주식이 사실 S&P라서 뭐 미국 500개 회사가 다 동시에 망할 확률은 사실 거의 없다고 뭐 운석이 뭐 음, 날아오는 확률이랑 비슷비슷하겠죠. S&P에 투자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콘트레니어 이 퍼센트 네. 룰이나 리타이어 준비가 됐다 하는 이런 네. 게 얼마가 될까요? 이게 재밌는데 제 생각에는 좀 이래요.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은퇴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금액을 좀 부풀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 55세, 룰 55세가 네. 됐다 이러면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0세에 어, 은퇴하겠다 싶으면 그래도 더 있어야지. 내가 이 룰보다 더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3% 룰을 쓰면 네. 1년에 쓰는 비용 곱하기 33.33333을 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3% 룰인데 어, 만약에 지금 막 같이 시작하는 사람이면 보통 와, 뭐 1년에 적어도 1억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음, 33억이 필요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파이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약간 고난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아껴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거는 34억인데 하다 보면 뭐 8천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음, 이게 뭐 30만 계산하면 24억으로 이제 줄어드니까 네. 더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욕심을 좀 덜 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조금 저랑은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콘트레이너님은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네, 그래, 욕심을 좀 덜 내자. 네네네. 그래서 뭐 내가 1억 쓰려고 했었지만 8천만 원만 쓰지 뭐 그렇죠. 1년에. 그러면 24억 때도 은퇴할 수 있고 뭐좀 시간이 정말 가까워서 한 달에 500씩 쓰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실제로 나 한 달에 1억씩 쓰면 1년에 1억 쓰면 은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33억을 모았다고 쳤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100살 때까지 돈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100살 때도 10억은 손에 쥐고 있어야 될 텐데 현재 네, 가치로 그러면 43억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은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막상 그죠? 은퇴를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다시 일을 하는 사람들 많고, 그건 100% 존중하고요. 네네. 네. 저도 사실 뭐 말이 뭐 조기 은퇴지, 그렇죠. 한 1년 정도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일 자체가 싫거나, 음. 클라이언트들이 싫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콘티넨처럼 좀 휴식기를 가지고 싶다. 그렇죠. 이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라는 거는 또 말도 안 허무하기도 되죠. 하잖아요. 그럼요, 좀 그럼요. 뭐 직장이 진짜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쉬고 싶다 이래서 네네네. 이제 은퇴를 꿈꾸는 거지. 네네. 막상 뭐 돈이 많아서 이제 은퇴한다 이런 개념은 맞아요. 다른 의미지 않을까 맞아요. 합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그쵸. 질문을 해야 되면 이 질문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방학이 좀 길잖아요. 특히 뭐 아, 겨울방학. 그랬네요. 그래 네네네. 경험이 있겠네요. 좀 쉬는 경험이. 네네. 그때 그럴 때마다 사실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해외 여행을 안 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주일 음, 내내 그냥 집에서 뭐 비디오 보고 인터넷만 했는데 음악 듣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인터테인먼트 같은 걸 이제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그 뭘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보는데 그냥 글을 그냥 쓰고 싶어서 네. 제가 그때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거의 겨울 방학 내에 책만 읽고 글만 쓰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때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음, 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뭐 어디 나가서 놀고 이런 것보다 방 안에서 그냥 벽 보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음. 한 3, 4시간은 그냥 금방 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근데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걸로 돈을 주는 데는 없으니까 네. 오히려 은퇴를 해야 돼요. 해외 뭐 못 나가 돈이 좀 아끼자 해가지고 해외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네, 그냥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그래도 뭐 글이라도 쓰고 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쉬면은 네. 은퇴하면 카페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네. 있겠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몇 개월만 한 거지, 뭐, 네, 1년, 2년, 3년을 한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모르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주말에도 미국에서 살아서 사실 뭐, 한국어로 글 쓰고 이런 건 살짝 서툴르거든요. 뭐, 음,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 이런 건 좀 약한데, 오히려 영어가 훨씬 더 강한데, 직업상 글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요즘 트위터를 하면서, 일을 안 할 때는 또 트위터에 어떤 글을 쓸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와이프랑 얘기하고 뭐 이런 걸 빼면 진짜 제가 하는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글을 생각하면서 이걸 살고 있어서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쓰는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싶은 거죠. 내 내면의 글을 쓰고 싶은 거네요. 내가 생산해내는. 네네네.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문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글 쓰는 거 그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좀 살짝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요. 음,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이디어 같은 게 계속해서 떠올리거든요. 생각이 그냥 꼭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근데 이거를 발산할 게 없으면 저는 괴로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게 뭐 쉽지는 않으니까, 뭐 제 친구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 그 사람들 이제 뭐 들어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세상을 좀 발산하고 싶어서 사실 글을 쓰는 거예요. 글 자체가 좋진 않아요. 네. 뭐 그건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상황이죠. 다 네네네. 주위에 하도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올해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갑니다. 네, 안드레님. 10월 달이 되었는데 네. 내년 계획 있나요? 살 빼기? 살 빼기. 늘 그게 제일 크고요. 몽골에 갔을 때 제가 먹을 게 사실 하루에 2,000원으로 생활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20kg가 빠졌었는데 예, 늘 살 빼기가 제일 먼저고 지금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잘했으면 좋겠고 투자도 뭐 지금처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일 잘하고 투자도 잘 되고 뭐 건강 좀 지키는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네요. 네네네. 네, 지금 뭐 가족이랑도 사이 좋고 네, 다 좋으니까 사실 목표 이런 건 크게 없고 뭐 새로운 목표 이런 건 별로 없고 지금 하는 거 그냥 똑같이 계속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웜업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가장 큰 질문으로 네네네. 인생 목표. 생각하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살면서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 살면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내가 한 일 중에서 진정 가치 있는 거는 무엇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거의 100% 남을 위한 일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솔직히 말해서 뭐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게 뭐 깊게 남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남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정도? 남들에게 가치 있는 일. 네. 뭐 봉사활동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살면서 뭐 돈을 위해서 한 결정이 있고 제가 진정 즐거워서 한 결정이 있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한 그 큰 결정들은 거의 다 후회를 하고 제가 이제 진심 즐거워서 한 결정들은 거의 다 이제 굉장히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자면 몽골에 간 것 같은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 거의 100%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가서 느낀 거를 느껴본 적이 없고, 이건 사실 나만 아는 건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뭘 행복하게 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약간 그런 마음에서 갔는데, 그거는 진짜 좋은 결정이었고, 회계를 배운 거는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이제 내린 결정인데 약간 최악의 결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최악의 결정을 할 수는 한 게 없는 게 나중에 투자를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되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쓸모 있고 좋은 거였지만 저랑 회계상은 진짜 잘 안 맞거든요. 음, 네네 그런 건 최악의 결정이었고 강원도에 가서 이제 원어민 선생한 것도 전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걸 네. 물려받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었거든요. 음, 빨리 부자가 된다면. 근데 그거를 뿌리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몽골이랑 약간 비슷하긴 하죠. 강원도 이제 그쵸. 시골에서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건 좀 밝히기가 좀 그런데 또 돈만을 위해서 한 결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제 어, 그런 결정을 이제 하기가 싫습니다. 어, 음. 지금까지 살면서 내렸던 결정들이 가장 소중한 결정들이었던 거는 전부 좀 남을 위해서 했던 결정. 네네네. 그게 네. 제일 기억에 남아요. 딴 그게 것들은 사실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이네요. 그런 것 결국에는.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어, 저한테는 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누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자기 그렇죠. 자신만이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하면서 사시려고 하신다니까 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다면. 네네.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에 글 쓰는 것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 몽골에 가서 그 배운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이런 걸 뭐다 아는 건데, 근데. 애매하네. 모르겠어요. 그런 네, 거 다 없으니까. 아는 네. 거지만, 네. 그래도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콘트레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이 소중한 것들이 많다. 그렇죠. 이런 걸 그래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한테는 이게 거의 현실 세계의 삼국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회사들이 선택하는 전략이냐, 약간 하는 인간적인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재밌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허비예요, 허비. 네. 실사판 게임인 거네요. 네네. 콘트레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네, 기회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